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뉴스들을 신선한 우유처럼 직접 여러분께 배달해드리는 더밀크의 조이 기자입니다. 더밀크는 미국 내 각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 8곳을 집중 분석한 실리콘 에잇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다뤄드릴 기업은 바로 전 세계 전자상 거래 시장의 판을 바꿔버린 아마존입니다. 여러분 아마존 자주 이용하시나요? 요새는 한국으로 이 직배송 서비스도 제공을 하면서 아마존 이용하시는 분들 더욱더 많아졌을 텐데요. 사실 미국인들에게 아마존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하루라도 이 아마존의 스마일 표시가 있는 박스를 안 본 날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그만큼 미국인들에게는 이제 아마존은 필수 서비스입니다. 이런 아마존에 올해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 CEO가 CEO 자리에서 물러난 건데요. 그는 지난 7월 5일 창업한 지 정확히 27년이 되는 날 후임자인 앤디 제시에게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이로써 빅테크 중에서는 아직도 30대인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를 제외한 모든 회사가 창업자가 물러난 2세대를 맞이했는데요. 보통 기업들은 창업자가 물러나게 되면 좀 실적이 안 좋아진다든지 뭔가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성장통을 겪기 마련인데 이 팀 쿡의 애플, 또 순다르 피차이의 구글, 사티아 나델라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주 오히려 사업이 더 탄탄해지고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 역시 베조스가 물러난 이후에도 사업 자체는 예년과 다를 게 없이 아주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2분기 실적을 먼저 좀 볼게요. 작년 4분기에 처음으로 매출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7조 2,900억 원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운 이후에 3분기 연속 이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1,130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순이익은 같은 기간 48% 늘어난 77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쿠팡의 분기 매출이 한 5조 정도 되거든요. 네, 아마존이 이게 130조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다만 이번 실적은 월가 추정치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특히 작년 2분기 매출 성장세가 41%였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성장 속도는 좀 더뎌진 게 사실입니다. 물론 작년 이맘때가 이 팬데믹이 한창이던 때라서 사람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쇼핑만 하던 때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다른 빅테크들이 2분기 실적이 이 전망치를 가볍게 다 뛰어넘은 것과 비교하면 아마존의 실적은 다소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실적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서도 아주 두드러지는 실적을 보인 분야도 있었어요. 바로 아마존의 대표적인 현금 창고죠. 이 돈을 쓸어 담는 부문인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2분기 AWS의 매출은 148억 900만 달러로 월가 추정치를 훨씬 웃돌았고요. 또 증가율도 37%로 전분기 대비 더 좋아졌습니다. 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추격하려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뭐 구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는데 여전히 AWS는 넘사벽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존은 어떤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일단 미국 내 배송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주인공인 만큼 이 미국 내 배송 인프라를 더욱더 촘촘하게 구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땅이 남한의 몇 배나 되는지 아세요? 바로 100배입니다. 남한의 100배 정도 되는 땅덩이를 일일 당일 배송권으로 만든다는 건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아마존은 이거를 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에게도 일정 수준의 돈을 받고 오픈하려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는 항공기를 어마무시한 속도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국가가 해야 할 기간 산업을 아마존이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이 밖에 팬데믹으로 발달한 원격 의료 서비스 아마존 케어는 의료업계의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고요. 또 캐셔가 없는 대형 슈퍼마켓인 아마존 프레시도 주목할 만한 새로운 사업 분야입니다. 아마존의 이런 원대한 목표에도 물론 걸림돌은 있겠죠. 다른 빅테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아마존이 헤쳐나가야 할 가장 큰 변수는 다름 아닌 정부 규제입니다.
미국 정부는 빅테크들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독점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분할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특히 아마존 저격수로 불리는 리나 칸 콜롬비아대 교수가 미국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아마존은 더욱더 집중 관리 대상이 됐습니다. 아마존은 30대 초반 여성인 리나 칸이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에 오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그가 예일대 법대 재학 시절에 썼던 논문인 아마존의 반독점 패러독스가 이 업계에 아주 센세이셔널 반응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 논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들은 전통적인 기업과는 달리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낮은 가격을 유지해 단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에게는 낮은 가격을 제공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득으로 보이지만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커지는데 이를 관리 감독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 아마존은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얼마나 될까요? 단 1년입니다. 그 1년밖에 안 될 정도로 악덕 고용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엔 아마존 배송 직원들이 자신의 배송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서 이 차량에 소변통을 두고 다니면서 용변을 본다, 이런 고발 기사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칸 위원장은 소비자나 사용자로서 테크 기업을 사랑하지만 노동자로서 또 기업가로서는 그들의 힘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정부는 이들의 지배력을 평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또 다른 변수는 바로 우주산업입니다. 제프 베조스는 CEO에서 물러난 직후 본인 소유의 우주 탐사 기업인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 왕복 여행을 갔다 온 걸로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우주 여행이 좀 억만장자들의 놀이터다, 유희다, 이런 좀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민간 기업들이 우주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는 거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 블루 오리진은 아마존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아무래도 베조스와 연결이 되다 보니 앞으로 아마존의 주가에도 또 주가의 방향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마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비록 제프 베조스의 아마존 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시장에서는 베조스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앤디 제시가 꼼꼼하게 실적을 챙기면서 미래의 아마존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셜미디어 제국을 이룬 페이스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은 더 이상 SNS 기업이 아닌 메타버스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내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립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중 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창조하세요. 첫 아이디어가 미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호기심이 여러분의 나침반이 되게 하세요. 이제 겨우 데이 1일 뿐입니다.